자기계발비 매달 빠져나가는데 실력은 그대로이신 분 많습니다. 계좌에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잡고 버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돈과 시간을 계속 태우는 습관입니다. 수익은 안 나고 기분만 좋아지고 어느 순간 남는 건 카드 명세서뿐입니다. 기준부터 딱 잡겠습니다. 자기계발비가 투자냐 낭비냐는 느낌으로 판정하면 항상 틀립니다. 투자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돈과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있느냐? 소비는 또 딱 한 가지입니다. 돈과 시간이 기분으로만 사라지느냐? 둘 사이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QLD, TQQQ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붙고 방향이 틀리면 계좌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자기계발비도 똑같습니다. 직업과 목표에 붙어 있으면 성장 속도가 붙고 목표와 분리되면 낭비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비는 금액이 아니라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언젠가가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 자격증, 강의, 코칭,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들 내일과 상관없이 일단 결제부터 하면 그건 자기계발이 아니라 취미 소비입니다. 취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취미는 취미라고 인정해야 돈과 시간이 덜 새어나갑니다. 그럼 어디서 갈라지느냐? 딱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투자입니다. 첫째, 이걸로 무엇이 달라지십니까? 한 달 뒤에 내 산출물이 바뀌는지 보셔야 합니다. 산출물은 결과물이 아니라 행동 변화입니다. 더 빨리 일한다. 더 잘 설명한다. 더 많이 만든다.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고객을 더 설득한다. 시험 점수가 오른다. 이 중 하나가 한 달 안에 눈에 보이면 투자입니다. 둘째, 이걸 측정할 수 있습니까? QLD, TQQQ도 그냥 사놓고 느낌으로 들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자기계발도 같습니다. 주당 몇 시간 했는지, 한 주에 몇 장 읽었는지, 한 달에 몇 번 적용했는지, 점수가 몇 점 올랐는지, 글을 몇 편 썼는지 측정이 안 되면 자기계발비는 거의 확률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셋째, 이게 내 현금 흐름과 연결됩니까? 당장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결고리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직무에서 승진에 필요한가? 이직에 필요한가? 부업에 필요한가? 고객을 더 받게 하는가?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가? 연결고리가 없는 공부는 대부분 교양이고 교양은 좋지만 교양의 카드값을 몰빵하면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투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낭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돈이 셉니다. 첫 단계는 생존형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 생산성, 문서, 발표, 협업, 도구 사용, 핵심 지식 업데이트. 이건 자기계발이 아니라 생존비입니다. 안 하면 뒤처지니까요. 여기에는 아끼지 마셔도 됩니다. 다만 측정은 하셔야 합니다. 둘 단계는 레버리지형입니다. 같은 시간을 넣고 결과를 키우는 것. 글쓰기, 설득, 세일즈, 데이터 읽기, 기획, 자동화, 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이런 건 한번 붙으면 오래갑니다. QLD, TQQQ에서 핵심이 복리인 것처럼 레버리지형 스킬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됩니다. 세 단계는 취미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취미형을 투자형이라고 우기면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계발비가 무서워집니다. 강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강의는 내용이 비싸서가 아니라 환경이 비쌉니다. 강제성, 리듬, 사람, 네트워크. 내용만 필요하면 책이 더 싸고 더 깊습니다. 강의에서 진짜 값어치가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실무형입니다. 듣자마자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 후에 시간이 줄어드는가? 매출이나 성과가 움직이는가? 이러면 비싸도 투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같은 수준 혹은 한 단계 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건 강의비가 아니라 입장료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함만 모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연결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교환이 있어야 네트워크가 자산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비싼 동호회비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자기계발 루틴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신문과 독서, 그리고 적용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입체로 보는 훈련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투자든 커리어든 결국 판단의 게임입니다. QLD TQQQ도 결국은 판단이 흔들리면 손이 먼저 흔들립니다. 손이 흔들리면 계좌는 레버리지 방향으로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독서와 신문은 지식이 아니라 멘탈을 단단하게 하는 바닥이 됩니다. 독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주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아무 책이나가 아니라 내 문제와 연결된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저자를 만나면 그 저자의 책을 연속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이 아니라 선이 됩니다. 선이 쌓이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생기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게 진짜 자기계발의 복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고 끝냅니다. 듣고 끝냅니다. 결제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수보다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기계발도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읽고 나서 내 행동의 하나를 꽂아야 합니다. 한 문장을 써먹어야 합니다. 한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개의 작업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지식은 추억이 됩니다. 추억은 계좌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딱 이겁니다. 한 달에 자기계발 주제를 하나만 잡으십시오. 여러 개 하면 다 망합니다. QLD TQQQ도 포지션이 커질수록 원칙이 단순해야 버팁니다. 자기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잡고 4주 동안 반복하십시오. 첫 주는 정의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떤 행동이 바뀌면 성공인지 종이에 한 장으로 끝내십시오. 둘째 주는 입력입니다. 책이든 강의든 자료든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입력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입력은 적게, 적용은 많이가 정답입니다. 셋째 주는 적용입니다. 바로 실전에 끼워 넣으십시오. 업무 문서, 보고, 상담, 발표, 고객 응대, 시험 문제풀이, 콘텐츠 제작. 하루에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넷째 주는 정리입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기록하십시오. 다음 달에 또 할지, 버릴지, 업그레이드 할지 결정하십시오. 이게 자기계발비의 손절과 익절입니다. 손절을 못하면 자기계발비는 계속 새어나갑니다. 돈 기준도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자기계발비는 월 소득의 3에서 5%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 기록이 있을 때만 다음 달 예산을 유지하십시오. 기록이 없으면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게 규율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자기계발비는 무조건 커집니다. 카드 한도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이 사람을 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고급 과정, 프리미엄 멤버십, 유명인 강연,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빨리 바꿀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초보일수록 기본이 더 큰 레버리지입니다. 글쓰기 기본, 설명하기 기본, 자료 정리 기본, 시간 관리 기본, 체력 관리 기본. 이런 게 실제 성과를 만듭니다. 화려한 건 기분을 만들고 기본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런 말씀 나오실 겁니다. 책은 느립니다. 강의가 빠릅니다. 맞습니다. 다만 강의는 빠른 대신 잊힙니다. 책은 느린 대신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강의로 방향을 잡고 책으로 깊이를 만들고 적용으로 몸에 붙이는 것. 여기까지 하면 자기계발비는 투자로 바뀝니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오실 겁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내향적입니다. 괜찮습니다. 네트워크는 술자리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리한 자료 하나, 내가 읽은 책 요약 하나, 내가 해본 시행착오 하나. 이런 걸 조용히 나누면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가 생기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는 실력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력과 네트워크는 같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QLD TQQQ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변동성이 아니라 기준 없는 매수입니다. 자기계발에서 제일 위험한 건 돈이 아니라 기준 없는 결제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변동성도 버팁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강의도, 좋은 책도, 좋은 모임도 다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기계발비를 쓰기 전에 연결성, 측정, 적용,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개가 있으면 적은 돈도 커집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큰 돈도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결제부터 점검하십시오.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안 켠 구독은 끊으십시오. 그건 자기계발이 아니라 죄책감 월세입니다. 둘째, 이번 달 주제 하나만 고르십시오. 직무에 붙이는 주제,
혹은 다음 커리어에 붙이는 주제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셋째, 한 페이지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입력했고 어디에 적용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게 쌓이면 자기계발비는 투자로 바뀝니다. 결국 자기계발은 멋져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효율을 높이고 선택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선택지가 늘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투자도 커리어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수익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